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과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게시물을 작성을 해요. 게시물을 한 번 작성하고 두 번 작성하고 그러면 이제 유저 아티클 디테일이라는 거는 게시물을 이제 상세 보기 하는 건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모든 웹사이트의 기본은 이제 CRUD입니다. CRUD가 뭐다? 읽고 그 다음에 수정하고 삭제하고 그런 것들 그죠? 생성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CRUD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성을 했으니까 당연히 read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번호마다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마지막에 작성된 게시물을 가져와서 읽어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게시물 하나 더 작성되면 이때는 아이디가 2가 아니라 3이 돼서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한테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제가 여러분한테 힌트를 드릴 때 어떤 힌트를 드렸냐면 자 객체를 잘 활용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객체를 활용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유저 아티클 디테일이라는 명령어를 받을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게 안 되는데 여기다가 코드를 마구잡이로 써봤자 소용이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저는 요거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요거는 필요 없죠. 자, 요건 필요 없는 것들은 지우세요. 지운 다음에 자 여기다가 디테일이라고 써줘야죠. 디테일 그 다음에 게시물 상세 보기. 자 그런 다음에 더 진행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if가 아니라 else죠. 자 여기다 실행을 하는 거예요. 실행을 했을 때 유저 아티클 디테일이라고 입력을 하면 게시물 상세 보기라는 게 나오면 일단은 뭐예요? 명령어를 입력받을 수 있는 준비는 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명령어를 입력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걸 하고 나서 입력된 가장 최근의 게시물을 여러분들이 출력해서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자 저는 여기다가 아티클을 쓸게요. 그 다음에 null이라고 집어넣을 거예요. 그냥 빈 이 아티클이죠. 그러니까 아티클 변수인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다 현재? null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null.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히 지금 객체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null한테 일을 시키면 뭐가 된다? null 포인트 인서션 나온다 했죠? 그죠? 그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가 일단 기반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저는 여기다가 게시물 상세 보기 한 다음에 실제로 아이디랑 그 다음에 번호가 나오게끔 한번 그러니까 번호, 제목, 내용이 나오게끔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F라 쓴 다음에 자 여기다가는 번호 %t 그 다음에 역슬래시 n 해줘야죠. 그 다음에 article .id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제목, 내용 써주면 되겠죠. 제목 그 다음에 내용 자 %s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타이틀 그 다음에 여기는 바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당연히 실행하고 유저 아티클 디테일 하게 되면 뭐라 해요? null 포인터 인서션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지금 코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티클 즉 null한테 일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티클에는 null이기 때문에 null인 녀석한테 일 시키면 여러분들이 null 포인터 인서션 나온다. 그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기억이라는 걸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article last id라는 변수를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이 녀석을 왜 만들었죠? 게시물의 마지막 번호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녀석을 만든 거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왜냐면 이 녀석을 우리가 만들어야지만 게시물이 만들어졌을 때 번호가 증가되면서 id의 1, 2, 3, 4 이런 식으로 번호가 뭐가 된다? 보존이 된다라는 거예요. 보존이 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게시물을 보존시키려면 이런 식으로 변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 article last article을 쓸 겁니다. last article. 자 last article이라는 이 변수를 전역적으로 둔 거죠. 그죠? 그러면 전역 변수로서 뒀기 때문에 이 녀석이 어디로 접근하기 가능하다? while문 안쪽, 조건문 안쪽으로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게시물 객체를 여기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객체를 만들고 id, 타이틀, 바디를 쏙쏙쏙 지금 집어넣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last article이라는 것에 article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되겠죠.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게시물을 작성했어요. 그러면 그 녀석은 첫 번째 게시물이죠. 그러면 첫 번째 게시물 객체의 주소가 여기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아티클 객체, 첫 번째로 만들어진 객체의 주소겠죠? 그죠? 그러면 그 주소를 다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라스트 아티클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라스트 아티클한테 줬기 때문에 이 라스트 아티클이라는 요 녀석이 요 생성될 막 만들어진 그 따끈따끈한 게시물의 객체의 주소를 누가 품고 있다? 얘가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이 녀석이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녀석한테 뭘 주면 되는 거예요? 라스트 아티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는데, 자, 요거는 마치 뭐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변수 개념 배웠죠? 변수 개념 배우면서 강사랑 뭐 했어요? 변수 수합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변수와 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값을 체인지했던 기술을 배웠잖아요. 기초 알고리즘 중에 하나고 굉장히 중요하고 실무에서도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걸 활용한 거잖아요. 그죠? 객체 생성하고 그 다음에 아티클 변수에는 해당 객체의 주소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해당 객체의 주소니까 그냥 라스트 아티클한테 뭘 준 거예요? 그 객체 주소의 복사본을 그냥 또 넣어준 것 뿐이죠. 그죠? 1번 게시물 객체가 만들어지면 라스트 아티클이 그러니까 막 따끈따끈한 게시물 객체의 주소를 얘도 같이 품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TV는 한 대인데 그 TV 한 대를 몇 명이 바라보고 있는 거다? 현재 2명이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라스트 아티클은 그 만들어진 객체의 주소를 얘도 품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 했을 때 이 녀석한테 이 녀석이 품고 있는 거는 그 마지막 게시물의 객체의 주소인 거죠. 1번 게시물이면 1번 게시물이 마지막 게시물이고 2번 게시물이면 그 2번 게시물이 마지막 게시물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녀석의 주소를 여기다가 줄 수가 있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게시물을 한번 입력해볼게요. 유저 아티클 디테일. 자, 근데 당연히 게시물이 지금 없기 때문에 디테일 했을 때 안 되고요. 자, 게시물을 써줘야죠. 아티클 라이트 AA BB 그 다음에 디테일을 써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1번 나오는 거. 자, 이 상태에서 글을 한 번 더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디테일 하게 되면 자, 번호 2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게시물을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작성하지 않고 게시물을 상세보게 하면 그때 당시 게시물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즉 연결되어 있는 주소가 없기 때문에 널 포인트 있으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유효성 검사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자, 유효성 검사라는 건 뭐예요? 게시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어때요? 자, 여러분들 게시물이 없는데 고객 입장에서 딱 클릭을 했어요. 어떤 명령어를 입력했어요. 실제로 뭐 고객이 이런 명령어 입력해가지고 들어올 리는 없겠죠. 근데 명령어를 쳐가지고 들어왔는데 해당 게시물이 없대요. 근데 게시물이 없다가지고 프로그램 펑 하고 터져가지고 고객이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게시물이 없다고 하면 고객한테는 게시물이 없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쵸? 그러면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쓸 거예요. 만약에 라스트 아티클이 널이다. 자, 널인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라스트 아티클이 널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객체가 생성되지 않았으면 이 라스트 아티클은 뭘 품고 있어요? 계속 요게 널이겠죠. 최초의 널이니까. 그러면 그 녀석이 널이라는 거는 게시물이 현재 없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써줘야죠.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중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것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요렇게만 쓰면 조건문이라는 거는 참이면 실행해주고 그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고 다시 위로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에 코드를 스킵해줘야죠. 그러면 그때 뭐 쓸 수 있는 게 뭐다? 컨티뉴.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하고 나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이제는 게시물이 없어요. 아티클 디테일을 해볼게요. 자, 보이죠?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 그러니까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반복문이 아예 빠져나가는 거고, 컨티뉴라는 건 뭐다? 원래는 반복문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한 다음에 올라가지만 컨티뉴 하게 되면 밑에 건 스킵하고 이제 위로 올라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자, 이 상태에서 글을 다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시물 객체 나오고요. 자, 이 상태에서 디테일 하게 되면 어떻다? 1번 게시물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되죠? 그렇죠?
지금 한 게 유저 아티클 디테일 게시물 상세 보기를 할게요. 그냥 게시물 상세 보기 기능 구현이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